2022년 뉴립스에 나온 비전 GNN An Image is Worth Graph of Node라는 논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266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이고요. 생각보다는 꽤 인용 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VIG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VIG가 그래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또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또 저번에 또 VIL을 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번에 한번 VIG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백그라운드랑 인트로덕션 소개해드리고 어프로치로 이제 VIG 블럭이랑 네트워크 아키텍처 소개해드린 다음에 익스페리먼트랑 이제 서머리, 테이크홈 메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그라운드랑 인트로덕션인데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 이 CNN, VIT 그리고 이제 MLP 베이스의 이 비전 모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CNN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필터가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합성곡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피처 웹을 생성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그리드 형태인 픽셀을 가지고서 이제 픽셀 이미지 자체를 이제 또 창을 가지고서 이제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리드 구조로 이제 이미지가 입력이 된다, 모델이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VIT인데요. 이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미지 인식에 적용을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패치들로 나눠진 이미지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각 패치는 고정된 크기의 이제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돼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입력이 되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인베딩 간의 이제 관계가 학습이 됩니다. 이때 이 클래스 토큰이라는 거를 좀 특수한 토큰을 도입을 해서 이미지 전체의 대표적인 특징을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특징을 얻어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LP 기반의 비전 모델인데요. 이건 이제 VIT가 나온 이후에 나온 모델입니다. VIT에서 영감을 받아서 발전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VIT랑 마찬가지로 이제 시퀀스 스트럭처 형태의 이미지로 이제 입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정된 형태의 인베딩 벡터가 형성이 돼서 이제 입력이 되는데, 이때 이 VIT와 좀 다른 점은 MLP 레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패치 내 그리고 이제 패치 간의 정보를 학습을 해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MLP 믹서랑 또 레스 MLP가 있습니다. 이제 GCN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처음 이제 GNN이 발전한 이후에 처음으로 GCN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스페이셜 베이스드 GCN입니다. 얘는 이제 비재기적인 레이어를 조합을 해서 그 그래프의 공간적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노드 특성을 노드 간의 관계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GCN이 이 스펙트럴 베이스드 GCN입니다. 얘는 이제 노드 간의 어떤 연결 정보를 이제 행렬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파수 형태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프의 구조적인 패턴과 그리고 이제 노드의 어떤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GC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클라우드 포인팅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씬 그래프 제너레이션이랑 뭐 아니면 리액트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런 특정 태스크만을 좀 다룰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GCN 기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이 비주얼 태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객체는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죠. 동그랄 수도 있고 세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드 구조나 아니면 시퀀스 구조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 좀 유연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는 좀 보다 다양하게 이제 그 이미지 간의 어떤 정보를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드 구조나 시퀀스 구조를 사실 보면 그래프 구조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드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 노드가 이 노드랑 이 노드랑만 연결돼 있다. 뭐 이 노드가 이 노드랑 이 노드랑 이 노드랑 연결돼 있다. 아니면 이제 시퀀스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이 한 줄로 쭉 연결돼 있는 어떤 그래프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좀 일반화된 어떤 데이터 구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래프 구조에 좀 더 특별한 그 기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객체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머리, 몸, 뭐 발, 다리 뭐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잘 연결해서 그래프처럼 이제 연결을 계속 짓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 구조로 변하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비주얼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비전 GNN, 즉 BIG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VIG 모델은 그 모든 노드 간의 정보를 이제 변환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또 중요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VIG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 자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래퍼랑 그리고 이제 오버 스무딩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모듈이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또 오버 스무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 노드의 특징이 EU 노드와 너무 비슷해져가지고 좀 그 구별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드의 특성이 좀 유사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드 간에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차이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거나 해서 성능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유형의 어떤 신경망을 좀 다양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VIG를 총 두 가지 구조로 구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소트로픽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이방형 구조로 VIT가 이제 이런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 레이어가 이제 동일한 해상도와 차원을 가지는 형태로 이제 구성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구조는 CNN 계열의 모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해상도는 좀 낮추지만 채널 수를 높이는 이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그래프로 변형을 하고 또 이미지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VIG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G 모델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여기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그래프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이미지의 주요 특징을 얻는 형태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엔게이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패치는 이제 D의 차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피처 벡터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전체 특징이 이제 라지 X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 패치의 피처 벡터가 이제 X1, X2, XN 이렇게 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 피처를 이제 하나의 이제 노드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각 노드마다 이제 엣지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 연구에서는 이 K near
베스트 네이버들을 구해가지고 그 이제 이웃 노드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이제 읽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엣지를 연결할 때는 만약에 이제 어떤 J라는 이웃 노드가 있으면 J라는 이웃 노드에서 이 그 중심 노드 VI로 이제 연결을 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프 구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를 처리하는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VIG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퍼랑 그리고 좀 이제 그 오버스무딩을 완화하기 위해서 FFN 모듈을 도입을 모듈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존에 GCN 처리를 한 이후에 조금 더 이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이 그래퍼여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GCN의 어떤 처리 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식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이웃 노드들로부터 특징 정보를 이제 얻어서 자기의 특징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웃 노드들의 특징을 이제 평균이나 아니면 합산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보다는 그 이웃 노드 간 자기 중심 노드와 이웃 노드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최대값인 값을 이제 새로운 특징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런 맥스 릴레이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여기서는 이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노드의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식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그래프와 그리고 이제 학습 가능한 웨이트, 어그리게이션 이제 오퍼레이터에 들어갈 이 웨이트를 이제 어그리게이트에다 같이 넣어주고 여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또 학습 가능한 이 업데이트 웨이트를 또 여기 업데이트 함수에 같이 넣어줌으로써 최종적인 어떤 2차적인 그런 노드 특징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 하나의 노드 특성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그냥 원래 노드 특성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 노드 특성과 이제 K nearest neighborhood로 계산된 그 노드들이 또 입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웨이시 입력이 돼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런 X 이제 그 피처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해진 값과 이 학습 가능한 또 업데이트 웨이트를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새로운 노드 특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맥스 릴레이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의 이 역할을 이 맥스 함수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XI가 이제 중심 노드가 되는 거고, 이제 XJ가 이제 그런 주변 모든 노드들을 이제 그 KNN에 해당한 이제 그 노드들을 말하는 건데, 이 차이 값을 다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는 노드를 이제 하나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이런 특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특성이 이제 여기 웨이트과 함께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멀티헤드 방식을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도 이제 H개 헤드로 쪼개고 마찬가지로 이 크기에 맞게 이제 웨이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헤드에서 웨이트가 이제 곱해져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런 연산을 통해서 좀 그 여러 서브 스페이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해서 노드의 특징을 좀 노드 특징의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새로운 특징을 라지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CN 레이어가 아무래도 깊게 쌓이다 보면은 오버스무딩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발생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VIG 블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랑 그리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입니다. 이 그래퍼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GCN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의 앞뒤로 리니어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그 특징의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구성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렐루나 갤루 같은 그런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 GCN 이후에 적용을 해가지고 레이어 콜랩스를 방지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레이어 콜랩스도 이제 오버스무딩 현상과 비슷하게 이제 뭐 노드 간의 특징이 되게 균일해져서 다양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X가 입력되기 전 이거 GCN에 들어가기 전에 리니어 레이어를 거침으로써 이제 웨이썸이 그 그래프도 GCN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 이후에 GCN 이후에 이제 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웨이썸을 구한 다음에 이제 X와 결합을 해서 얻게 된 새롭게 이제 특성을 또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그 오버스무딩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FFM 모듈이 추가가 되는데요. 얘는 이제 두 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MLP를 통해서 이 좀 더 많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특징을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피처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좀 다양해질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우 간단하게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그래퍼를 이용해서 얻었던 이 y 값을 또 이제 풀리 커넥티드 웨이썸으로 얻은 다음에 비활성화 함수 넣고 또 웨이썸 구해서 최종적인 이 z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퍼랑 FNN 모듈을 쌓은 거를 이 VIG 블럭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떤 기본 단위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바닐라 레스 GCN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점점 그 깊어질수록 다이버시티가 점점 줄어들죠. 그 노드의 어떤 그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VIG 같은 경우에는 그 층을 점점 높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이제 특성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IG 블럭을 가지고서 두 가지 VIG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소트로픽 구조로 앞서 그 모든 레이어가 이제 동일한 해상도와 차원을 갖고 이제 진행되는 그냥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레이어에 입력되는 크기와 또 출력되는 크기가 동일한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트로픽 VIG를 살펴보면은 이제 모델 크기에 따라서 크게 이 타인이랑 스몰이랑 베이즈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노드 개수는 196개. 그러니까 즉 14개, 14개로 이제 쪼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 수는 이제 4로 고정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 레이어를 깊어지게 함에 따라서 이 KNN의 K를 좀 증가시켜서 수용 영역을 확대시킨다고 이제 했는데 선형적으로 이제 9에서 18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느 깊이에서 뭐 얼만큼 K를 썼는지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 확대를 점점 깊어질수록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플롭을 좀 처음도 접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부동 소수점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좀 절대적인 어떤 연산량의 횟수를 이제 계산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그 계산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냥 삽진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익스펙테이션의 연산 모두 그 각각의 연산을 하나 1로 보고 이걸 이제 계속 뭐 더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얘가 낮을수록 학습 시간이 당연히 짧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빨리 걸리니까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 소수점이 나타난 게 여기가 이제 지금 빌리언으로 이제 단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수점이 좀 보이는. 다음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얘는 이제 다양한 해상도의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설계된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큰 이제 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피처맵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작은 해상도에서 얻어내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좀 공간적 크기는 점진적으로 줄이되 이 작은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좀 높은 수준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 특징을 또 이제 피라미드 VIG에 이제 구성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총 4가지 모델 크기에 따라서 4가지로 이제 타이니 그리고 스몰 그리고 미디움 그리고 이제 베이스 이렇게 총 4가지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계속 나오는 이 아웃풋의 크기가 계속 줄어드는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피처 차원이 점점 이제 커지는 형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이소트로픽 이제 구조랑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 모두에서 이제 그 각 노드 특성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추가를 해서 좀 그 그 패치의 어떤 위치적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피라미드 아키텍처에서는 이 상대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좀 이제 그래프를 구성할 때 추가를 한다고 써 있었는데 얘를 굳이 얘만 그 이제 그래프를 구성할 때 이 상대적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는 이유라든지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VIG의 이제 모델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이미지 인식이랑 또 객체 탐지 태스크에서 이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미지넷을 활용을 했습니다. 총 10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이미지 데이터 셋이고요. 우선 이제 이 아이소트로픽 VIG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파란색은 CNN 기반의 모델인 걸 나타내는 거고 이 초록색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제 그 MLP 기반의 비전 모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GNN 기반의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플롯도 상당히 이제 GNN 기반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탑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결과를 예측을 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이 객체가 모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큐러시를 구한 거고요. 또 탑 5는 총 그 확률을 5순위까지 뽑은 다음에 그 5순위 안에 뭐 맞는 값이 있으면 그걸 맞다고 해서 구한 그런 어큐러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탑 1이나 탑 2 모두에서 이 VIG 타이니 스몰 베이스가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라미드 VIG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또 다양하게 또 CNN 기반 또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MLP 기반을 다 가지고서 다양하게 시험을 해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보면은 또 각각 탑 1과 탑 5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객체 탐지 태스크인데요. 이때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객체 탐지를 진행을 해 주었는데 이제 이 VIG 자체가 이제 이미지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 탐지 프레임 워크 자체는 이제 레티나 넷이랑 또 마스크 RNN을 사용을 해서 이제 탐지하는 데 적용을 했고 피라미드 VGS를 백본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평가지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MAP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의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AP 50, AP 70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이 IOU가 있는데 이제 그 예측된 바운드 박스랑 그리고 실제 이제 객체가 있는 바운드 박스에 겹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값인데 얘가 이제 임계값이 0.5일 때 만약에 0.5 정도 겹쳤다 이러면 이제 옳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0.7이면은 이제 0.7만큼 이제 겹쳐야지 맞게 이제 디테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모델의 공정성을 이제 갖고 공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훈련 스케줄을 또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MAP라든지 AP에서 각각 다 모두 에즈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비전 트랜스포머 아니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스윙 트랜스포머에서 모두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스몰과 그 미들과 라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객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객체가 작은 거에서의 이 AP 그리고 좀 중간 크기에서의 AP 그리고 큰 크기에서의 AP를 나타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트랜스포머 기반 좀 많이 사용되는 이 스임 트랜스포머가 여전히 좀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 주었는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아이소트로피 VIG 타이니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GCN 처리를 할 때 이 네 가지 엣지 컨볼루션이랑 그리고 GIN 그리고 그래프 세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스 릴레이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을 총 사용한 거를 이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GIN 같은 경우나 맥스 릴레이티브 그래프 컨볼루션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얘는 이제 너무 그 정확도가 낮고 근데 얘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얘가 아무래도 연산량이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플로스랑 또 어큐러시 사이 어떤 베스트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 맥스 릴레이티브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나머지 실험에서는 이 맥스 릴레이티브 컨볼루션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VIG에서 이제 크게 그 그래퍼에서 그 컨볼루션 그 리니어 레이어가 사용된 거랑 또 FFN 모듈이 사용된 거가 과연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실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래프로만 그 그래프 데이터만 학습을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앞뒤로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를 했을 때 또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FFM 모듈만 사용했을 때도 성능이 많이 올랐고요. 둘 다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K의 개수를 좀 다양하게 조작을 하면서 어떨 때가 가장 좀 좋게 나오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9에서 15일 때 정도가 성능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9에서 18로 이제 변환한다는 거는 아까 그 아이소트로픽 그 모델에서 그,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K를 변환한다고 했을 때의 그 어큐레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에서 15일 때가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제일 좋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헤드수를 또 많게 했을 때랑 적게 했을 때 여러 번 이제 또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어큐레시랑 또 이 플로업 사이의 어떤 그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를 했을 때 그 헤드수가 4개일 때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후에도 이제 헤드수를 4로 고정하고 그 성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과로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이제 VIGS 모델로 이제 구축된 그 그래프 구도를 시각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블럭을 통과했을 때 나온 이 이웃 노드 간에 연결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조금 진한 점이 이제 중심 노드라고 보시면, 이 중심 노드와 보시면 약간 가까운 애들, 그리고 색감이 비슷한, 질감이 비슷한 애들과 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변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좀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레이어를 거쳐서 좀 깊은 레이어에서 이제 그 이웃 노드들의 어떤 특징을 관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멀리 있지만 좀 더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패치와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생선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앞에서만 연결이 됐었는데 이 뒷부분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도 이제 휴지 부분, 두루마리 부분 나누어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요약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이미지를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을 해서 GNN을 활용한 처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VIG라는 말을 여기 이 모델에서 이 논문에서 처음 사용을 하게 된 거고, 이미지를 이제 패치로 구성을 하고 이걸 이제 노드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를 구축을 함으로써 좀 이미지의 어떤 불규칙하고 좀 복잡한 개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오버 스무딩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입을 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이 논문에서는 좀 VIT 구조랑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VIT 구조랑 좀 그 그래프의 유사성을 이분이 되게 잘 인지를 하고 그거를 좀 이제 그래프 모델에 잘 맞게 변형을 해서 활용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성능 확인해 보셨을 때 알다시피 좀 눈에 띄게 되게 막 좋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유연하게 GNN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좀 의문은 가지게 됐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